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플러스 5.8% 상승한 상태에서 넥스트 트레이드 시간에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봉상 놓고 보시면 갑작스럽게 언제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습니까? 약 2시 20분을 기점으로 해서 시원시원하게 상승세가 연출이 되면서 5점에서 잘 버티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던 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초반에는 이 로보스타를 비롯해서 로봇 종목들이 시원시원하게 치고 올라가나 싶더니만 중반에 갑자기 삼성 SDI가 치고 올라왔었고, 결과적인 승자는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두산 퓨얼셀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장 막판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전 종목들이 치고 올라왔었던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오늘 오전에 어떤 내용의 뉴스가 나왔기 때문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미 페르미 아메리카와 대형 원전 내기 기자재 예비 공급 계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오늘 오전 6시에 나왔었던 기사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제가 이틀 전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유출해 볼 수가 있었어요? 보시다시피 현대건설이 페르미 아메리카와 대형 원전 내기 체결한 것에서 어떤 것으로 연결된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페르미 아메리카와 같이 원전 사업 협력키로 했던 이런 정상회담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제가 먼저 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언제 영상 촬영했습니까? 10월 26일이라고 하면 일요일날 먼저 스포일러를 해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그때 당시에 찍었던 영상 5초만 짧게 보겠습니다. 했었는데 오늘 대박 소식이 나와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현대건설이 어디요, 여러분들? 페르미 아메리카와 대형 원전 내기 기본 설계 계약 체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실 텐데, 국내 최초로 미국 대형 원전 건설 수행 계약 체결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아니 이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설마 없겠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원전 협력 가속화라고 하면서 한미 정상회담 때 있었던 내용 정확하게 페르미 아메리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여기 쭉 내려보시면 양산은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선 이제 주식하시는 게 오히려 재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뭐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기사 내용 제목 안 보고서도 일요일날 이 두 건을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면서 먼저 스포일러를 해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오늘 아침에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트레이더 K가 다 스포일러하는 바람에 너무 지금 주식이 재미가 없어요 라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의 이슈가 터져주면서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쌓였었던 떡밥들이 회수가 되면서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때는 그런 떡밥들이 모두 다 이제 회수가 되어가면서 상승할 만한 양분을 이미 다 축적을 해놨었던 이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을 해주셔야겠죠, 여러분들? 오늘 넥스트 트레이드 시간에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뚫으면서 갱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고가까지 시원시원하게 빠르게 올라가 보자, 바로 역사적 신고가까지 한번 우리가 올라가 보자,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역사적 신고가의 신고가 댓글에다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딱 달아주시는 순간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굉장히 댓글이 많은데요 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추천을 해봐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개인분들이 엄청나게 매도를 진행했었어요. 자, 이런 분들이 유튜브를 지켜보시면서 어떤 걸로 무섭게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이렇게 호가창이 있었을 때 위에다가 물량을 걸어놓지 않고 저 위에 올라가면 매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 것만으로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원시원하게 올라가는 것을 매도하면서 방해하진 않을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도 참여 점수에 반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신고가라고 꼭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을 시작을 해볼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두산 에너빌리티가 고점을 한번 찍고 나서 이렇게 박스를 쳤었던 구간에서 계속적인 이슈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살펴볼 건데, 지금 다시 한번 시원시원하게 상승을 연출해줬었던 건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가스터빈을, 이 가스터빈의 본고장인 미국에다가 수출하는 부분이 이슈가 터져주면서 올라왔었던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이런 구간에서는 미국 원전주들이 안 좋았었던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다가 다시 한번 꺾어서 올라오고 있는 이런 배경에는 뭐가 있다고요? 바로 마누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한국과 미국이 원전 관련해서 협력하는 내용의 이슈가 터져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점을 언제까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31일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 에이펙이라고 하는 것에 누가 옵니까? 미국 측에서 방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이 마누가 프로젝트, 그러니까 관세 협상의 카드로 한국과 미국이 원전 협력하는 내용을 협상 카드로 제시한다라는 내용의 이슈는 이런 구간에서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에 다른 점은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미국 기업들과 이제 협력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아마존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엑스에너지에 SMR 12기를 짓는다, 이렇게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입장에서 확인을 해보셨을 테고, 이 엑스에너지는 마찬가지로 어디로 연결이 돼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내용과 정확하게 연결이 된다는 말씀인데,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이 아마존이 누구한테 왔습니까? 두산에너빌리티의 창원 공장에 SMR을 실사로 왔었던 부분을 생각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 내용이 지금까지는 냄새만 살살 풍겼지만은 고점으로 한 번 더 치다르는 구간에서 분명하게 이런 내용의 이슈가 터져줄 수 있는, 이미 계약은 완료가 됐지만 미공개 상태가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 이런 내용에 더불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KB증권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목표가를 또 상향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기존 목표가는 89,000원이었는데 110,000원으로 23% 가까이 상향을 시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두산에너빌리티가 110,000원밖에 못 간다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단계 한 단계씩 달성할 때마다 커버리지를 내놓으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추가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110,000원 구간까지는 KB증권 측에서 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앞전에 짚어드려봤었던 내용은 엔비디아 품무렵 원전 짓는 베트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실 텐데, V반도체를 키우기 위해서 무원전 정책을 폐기했다는 내용이 확인이 되실 테고, 이 내용은 베트남 또럼 서기장이 우리나라에 방문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과 MOU를 체결하고 돌아갔었던 이런 내용까지 같이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 두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두산 비나가 베트남에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매각하긴 했지만, 그러면서 두산에너빌리티와도 직접적으로 이 좋은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베트남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도체를 육성하려고 하는 베트남 입장에서는 당연하게도 원전이 엄청나게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지금 원전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는 베트남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수주가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국가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수원 참여 폴란드 원전 지분 정리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재개 속도 낸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폴란드에서 2023년도 중도좌파 성향의 야권이 집권한 이후로 원전 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했다라고 했지만, 하지만 이번에 PGE가 PPJ를 완전하게 인수하기로 결정하면서 퐁트2 원전 사업도 다시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면서, 예전에 PPJ가 한국수력원전과 함께 추진 중이던 퐁트2 원전 사업 재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 마찬가지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쇼티지 사건의 직면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급증하는 수요와 달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은 GE, 지멘스, 미쓰비시, 두산에너빌리티 4곳으로 한정됩니다라고 하면서, 그 중에서도 GE와 지멘스는 사우디 등 중동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2029년까지 공급 일정이 사실상 꽉 찬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 내용이 어디로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우디 얀부의 발전 기자재 유지보수 거점 준공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우디 측에서 중동 대형 프로젝트를 GE와 지멘스에게 수주를 맡겨버리면서 공급 일정이 사실상 꽉 찬 상태에 있는 GE와 지멘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그 사우디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보시다시피 두산에너빌리티라는 것은 충분히 사우디 측에서 이 두산에너빌리티한테 가스터빈을 요청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다시피 가스터빈은 쇼티지 사건에 직면하면서 현재 지금 생산 가능한 수준이 이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여기를 초과해서 이렇게 지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이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2008년 이전에 원전 기업들이 잘 나가자 무리하게 확장을 했었던 원전 기업들이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나면서 거품이 꺼져버리자 어떻게 됐습니까? 폭락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었고, 그때 당시부터 시작해서 이곳저곳 팔려다녔던 게 웨스팅하우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과거에 웨스팅하우스가 이렇게 되면서 도시바가 웨스팅하우스를 인수를 했었는데, 도시바까지 같이 몰락시켰었던 게 웨스팅하우스의 몰락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과거에 이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가스터빈 3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장을 독과점으로 나눠먹고 있었던 상황에서 무리해서 캐파를 증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런 틈을 두산에너빌리티가 비집고 들어가면서 조금씩만 파이를 떼올 수가 있다라고 해도, 점유율을 떼올 수가 있다라고 해도, 우리가 이 가스터빈 2기 수주한 걸로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처음에 상승세가 연출됐었던 두산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8기에 대한 이슈가 터져주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3사에서 가스터빈의 수주를 떼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폭발적인 상승세로 작용할 수 있는 이 모멘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이 글로벌 3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이 다 120조씩이 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나 이 GE보노바 같은 경우에는 거의 180조 정도 육박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55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3사가 이 120조 위에서 시가총액을 딱 자리 잡고 있는다라고 하면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당연하게도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들어갈 수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재료들이 다 혼재되어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앞전에도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박스권을 뚫고 이제 막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다시 한번 연출이 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선 매도하실 게 아니라 눌리면 추가 매수 타점까지 잡아갈 수 있으면서, 앞전에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단기적인 고점을 찍는 구간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두산에너빌리티가 꽤 오랜 기간 옆으로 횡보를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원시원하게 끌고 가다가 이 단기적인 고점을 찍는 구간에서는 일단 매도해서 챙겨둔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눌림목 타점에서 돌아나가는 구간에서 매수 타점으로 잡아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앞전에 이 두산에너빌리티 어떤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대놓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바로 이렇게 웨스팅하우스 관련해서 낙폭이 꽤나 심하게 진행됐었던 8월 19일을 지나서 8월 20일 날 낙폭이 진정되는 걸 지켜보면서 여러분들께 대놓고 매수해 가십사라고 해서 영상에서 분명하게 짚어봐 드렸었죠. 자,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한 영상입니까? 8월 20일 날 촬영한 영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그때 당시에 찍었던 영상 짧게 한 5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긴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58,000원 구간에서 51,000원 구간, 딱 이 구간 여러분들 분할 매수 관점에서 물량 잡아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멈췄습니다. 분명하게도 어떤 구간에서 바로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마찬가지로 요 60일선을 이탈하려고 했었던 이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9월 15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내용방 상단에 보시다시피 9월 15일 날 두산에너빌리티를 어떻게 한번 해보시자 58,800원 부근에서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때 잡아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수익권에 있냐면은 약 48% 정도 수익권에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두산에너빌리티 시원시원한 상승을 보여주다가 단기적인 고점을 찍는 구간에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매도 타점을 잡아가면서 일단 챙겨두고 다시 한번 흐름을 만들어주는 구간에서 재매수 타점까지 잡아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 받아보시면서 대응방 링크 통해서 대응방으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엔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확인하고 두산에너빌리티 매수매도 타점을 이렇게 문자로 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안내를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현재 지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 보니까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여기 영상 아래쪽에 있는 공유하기 터라도 내가 이 춘을 통해서 수익 많이 봤습니다라고 하면서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좋아요 같은 경우에도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나올 때마다 꾸준히 시청해주시면서 구독 버튼까지 딱 눌러주시면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 많이 해보시면 되겠고,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라고 해서 있습니다. 요걸 딱 클릭해 보셨을 때는 이렇게 링크가 확인이 되실 텐데, 링크 자세히 보시면은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시죠? 여기 위에 있는 번호랑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이게 이상한 스팸 같은 게 아니라서 이걸 딱 클릭해 보셨을 때는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실 겁니다. 문자 내용에 이미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문의라고 해서 적혀 있는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뒤이어서 제가 매집주도 한 가지 추천을 드릴 겁니다. 어떤 종목을 가져왔냐면은 이 두산에너빌리티와 직접적으로 엮여 있으면서 시가총액이 2천억 밖에 안 되는 스몰캡 종목을 가져왔다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라고요? 55조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되는 케이스에선 두산에너빌리티가 30% 정도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은 막 3배, 5배씩 또 시원시원하게 폭등이 나올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종목이 바로 그런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 매집주까지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매집까지 뒤에 붙여서 같이 적어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제가 이번 매집주를 진행하기 이전에 바로 직전에 어떤 매집주를 좀 진행했었냐면은 로보스타라는 매집주를 진행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휴림 로봇 영상에서 대놓고 그냥 매수해 보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막에도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로보스타 많이 들어보셨죠? 라고 지금 되어 있는 부분 마찬가지로 확인이 되실 테고, 제가 이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이게 매집주입니다라고 해서 이번 매집주를 딱 소개를 해봐드렸을 때 여러분들 돌아오는 반응이, 아 이게 매집주라고요? 별로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이런 식의 반응이 돌아온다라고 하면 굳이 우리가 이걸 진행하는 이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전에 진행했었던 이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검증을 해봐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영상 아래쪽에 보시다시피 3,600분 가까이가 시청하셨던 영상이고 9월 13일날 촬영했었던 영상인데 9월 13일에 로보스타 우리가 정확하게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구간에서 찍었던 거냐면은 이전에 상승하기 전에 9월 13일날 찍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9월 13일이 그럼 언제였겠습니까? 여러분들 9월 12일이 금요일이었다 보니까 토요일날 영상 촬영을 했었고 로보스타라는 종목명이 확인이 되실 텐데 그 이후로 어떻게 진행됐어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시원시원하게 상승이 이렇게 연출되면서 오늘까지도 시원시원한 슈팅을 줬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고가까지 하면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약 190% 가까이 올라갔었던 종목인데 한 달하고 반 정도 지나는 기간에서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188% 가까이 상승이 연출됐었던 종목이고 이로써 이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는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토대로 검증을 해봐드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는 주요 매출초로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전자, 포스코, 한국수력, 원자력을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이 2천억짜리 조그만한 종목이다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가 30% 정도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스몰캡 종목은 막 3배, 5배씩 또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 입장에서 많이 좀 지켜보셨죠? 자, 바로 이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 종목 앞전에 원전 사이클이 돌았을 때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찔러놓고 빼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었는데 그만큼 급하게 매집을 해줬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최대 매물대까지 눌려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상 어떻게 할 수가 있다. 지금 들어가면은 세력이랑 같은 평단에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뾰족 솟아있는 것을 왜 매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만약에 세력이 여기서 물량을 모아서 위에서 던지고 나갈 때는 이렇게 쌍봉 패턴이 출현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헤드앤숄더 패턴이 출현해주면서 이렇게 하락하는 것을 많이 지켜보셨을 텐데 본인들이 모았던 물량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박스 치는 구간이 나온다라는 말씀이고 보시다시피 이 종목 앞전에 이렇게 박스를 쳤었던 종목인데 최근 구간에서는 이렇게 외봉으로 찌르고 빠졌다는 것은 어디까지? 바로 이런 구간까지는 찔러놓고 빼면서 급하게 매집을 해줬었던 종목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다음번 구간인 이 구간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까지 올라왔을 땐 대략적으로 110% 정도 상승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10%씩 상승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설마 없겠죠? 제가 말씀드렸었던 로보스타가 190% 올라갔어요. 물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종목이 워낙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막 3배, 5배씩 또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고 봤을 때는 10% 정도 수익 볼 수 있는 이번 종목 한번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실 때 뒤에다가 매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는데 이번 종목도 로보스타처럼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된 이유로는 여러분들께 딱 공개를 할 겁니다. 공개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그거 받아가서 수익 볼 거리라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2733-8461로 두산 매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번 종목까지 같이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다시 한번 두산에너빌리티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다시 한번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배경에는 바로 이 원전 내기에 대한 부분 누굽니까 여러분들? 바로 페르미 아메리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이 페르미 아메리카와의 원전 내기를 기자재 예비 공급 계약이 떠져 있는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마누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사실 우리가 앞전에도 이런 구간은 있었습니다. 그렇죠? 김정관 산업부 장관님이 관세 협상을 위해서 출국하기 이전에 원전을 협상 카드로 쓰겠다라고 얘기했었던 구간이 이런 구간이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그 뒤로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의 이슈가 터져 나왔습니까? 바로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이슈만 터져 나왔다 보니까 이런 구간에서 하나오션을 비롯한 조선 종목들이 시원시원하게 치고 올라갔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과연 이번에는 이런 내용의 이슈가 터지면서 원자력 관련해서 협력을 할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민간 단위에서의 이런 협력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미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원전을 300기를 더 지어야 되는데 지금 중국한테 추월당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들려오고 있는 원자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원전을 300기를 지으려고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EPC 역량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이 EPC 역량을 가진 파트너를 찾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마땅한 파트너가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어요. 이런 모든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트는 이미 선반영해서 지금 넥스트 트레이드 시간까지 해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뚫고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매도하고 나가신 분들처럼 이제 막 수익이 출발하는 구간에서 매도하고 나가실 게 아니라 오히려 눌리면은 눌림목 매수 타점까지도 잡아갈 수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구간에서 사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눌림목 매수 타점까지도 안내를 드릴 거기 때문에 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은 두산의 너빌리티 매수 매도 타점을 이렇게 문자로 안내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안내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웬만하면 여기 대응방으로 입장해 보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 대응방 상단에 보시다시피 9월 18일이라는 날짜가 확인이 되실 테고,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제가 11만 6천원 부근에서 매수 안내를 드렸었는데 9월 18일이라고 하면 언제입니까? 바로 이날 이 캔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나서 로보티즈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고가까지 하면 100% 가까이 상승률이 연출이 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대응방에 입장하시고 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타점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100%씩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도 안내를 나가고 있는 방이기 때문에 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셨을 때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웬만하면 입장해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촬영을 좀 해봤는데, 제가 일요일날 어떤 종목을 좀 추천 안내를 드렸었습니까? 여러분들 이 LS 머트리얼즈라는 종목을 추천 안내를 드렸었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아래 꼬리를 발생시키면서 급락이 연출됐었던 구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말아 올리면서 위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프로그램이 이렇게 매수세도 연속적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으면서 앞전에 있었던 것보다 확실하게 거래량을 증가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추천 안내를 드렸었는데, 여전히 접근해 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바닥을 잡아놓았었던 종목이고, 이 종목이 어떤 종목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울트라 캐패시터 관련해서 우리나라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2차 전지 쪽 기업들 중에 뭐 잡아갈 만한 게 없을까라고 고민하셨던 분들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잡아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여러분들이 영상 보면서 이 LS 머트리얼즈를 만약에 매수하셨다 하더라도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는 대응방에서 안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대응방으로 입장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촬영을 좀 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그리고 긴급한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을 해드릴 거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